저는 결혼 5년 차 평범하다고 믿었던 아내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게는 우애 깊은 친정 언니와 언제나 다정했던 형부가 있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저희 가족을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끔찍이 아끼는 줄 알았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예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발을 딛고 있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옥의 문이 열린 순간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내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친정 언니와 형부의 결혼기념일이었고, 형부가 언니에게 줄 예쁜 꽃다발을 사러 가는 길이라고 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친정 형부와 남편의 여동생이자 저에게는 시누이인 사람이 서로를 은밀하게 끌어안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게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얼어붙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형부는 친정 언니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시누이는 늘 밝고 활발하며 저를 잘 따르는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륜. 그 끔찍하고 더러운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친정 언니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이 잔혹한 진실을 알아야 할 가장 큰 권리가 있으니까요. 언니의 행복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제가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은 저를 무섭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말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찔러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사실을 말하려던 순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고 사랑했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분노와 광기로 이글거렸고 입에서는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 감히 동서 형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 미쳤어 정말? 남편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라놓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언니에게 잔혹한 진실을 알리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옆에서 거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싸늘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면 너 정신병원에 쳐넣을 줄 알아. 내년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닥쳐. 정신병원이라니요?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신병원에 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인데 그들은 저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이며 저의 정신을 갉아먹으려 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환각을 본 거다. 정신 차려. 헛소리 짓거릴 시간에 내 정신 상태나 똑바로 봐. 환각이라니요.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시각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들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은 제가 본 것을 부정하고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을 다물기를, 아니 영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누이와 형부의 추악한 불륜을 은폐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저를 억압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음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부증 및 망상증을 앓는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형부의 막대한 재산을 빨아먹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집안 망신을 막기 위해 저를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격리시키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편이,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악마적인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꾸준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영양제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과 정신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계속해서 지끈거리고 어지러웠으며 생각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밤에는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중력은 급격히 흐려지고 마치 온 세상이 안개 낀 듯 뿌옇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 자신마저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정 언니와 형부, 시누이의 문제 때문에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고통과 제 자신의 혼란이 너무 커서 몸이 아픈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아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 상태가 이상하다고, 혹시 제가 먹는 영양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신 이상한 거 맞잖아. 이제야 내 주제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보증 서서 사설 요양원에 쳐넣어 버린다. 감히 누구에게 헛소리를 짓거려.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정신 이상하다고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할 지경이라고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며 저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멀쩡한 시누이랑 형부를 모함해? 당장 입 닥쳐. 내가 뭔데 남의 가정을 깨려고 들어. 남편은 저를 불륜을 모함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며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고
제 앞에는 저를 파멸시키려는 악마만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옆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거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평생 병원에서 못 나오게 할 줄 알아. 죽을 때까지 병원에서 썩게 만들 거야. 그들의 잔인한 협박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정말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무기력했고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서서히 죽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저의 친정 언니였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이상해진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언니는 저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예전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며 제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몰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모발 및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삶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의문의 약물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특정 정신과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그것도 일반적인 치료 용량이 아니라 훨씬 많은 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먹던 영양제 알약에 남편이 몰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정신과 약을 타서 먹인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진짜 정신병자가 되어 사설 병원에 갇히기를 바라고 매일같이 약을 타 먹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병들게 해서 제 입을 막고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가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악행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 형부가 나눈 음성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저를 다시 한번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남편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누라 약에 정신과 약 계속 타서 미치게 만들어라. 그래야 병원에 넣을 수 있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마누라 정신병원 감금시켜서 입 막고, 시누이는 형부 재산 다 뜯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처형한테 들키기 전에 마누라를 조현병 환자로 소문내버려라. 그래야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라고 악마 같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형부와 시누이의 막장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형부의 막대한 재산을 뜯어내기 위해 아내인 저에게 약을 먹여 정신병원에 감금하려는 악마적인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악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친정 언니와 경찰,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대동하여 시댁 식구들과 형사, 시누이가 비밀스러운 파티를 벌이던 고급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현장 체증 사진과 약물 검사 결과지, 그리고 그들의 끔찍한 음모가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리조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저희 등장에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신병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 감히 어딜 나타나. 남편은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하고 나약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들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약물 검사 결과지와 불륜 사진을 현장의 친정 언니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스피커로 크게 틀며 그들을 향해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친정 형부와 시누이의 더러운 불륜을 덮으려고 저에게 약을 타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형부의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아무 죄 없는 아내인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습니까? 당신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희 주장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제 건강과 친정 언니의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까지 모두 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악마보다 더 악독한 존재들입니다. 남의 아내에게 약을 먹여 감금하려 한 당신들이 과연 무사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의 죄는 하늘이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그제야 경찰이 그들을 제지했고 그들의 모든 악행은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특수상해 및 강제 감금,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즉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친정 언니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부와 시누이를 상대로 불륜상간 소송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형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약물 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비굴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그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륜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불륜 때문이 아니에요. 시누이의 추악한 불륜을 덮겠다고 아무 죄 없는 당신의 아내에게 약을 타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한 당신의 악마 같은 사악함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나를 미치게 만들어 병원에 감금하려 한 악마와는 단 1초도 숨 쉬는 것조차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삶에서 영원히 지워질 존재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그들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악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저는 언니의 도움과 저의 의지로 건강을 되찾았고, 친정 언니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 형부는 자신들의 추악한 불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약물 투여 및 감금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그들의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와 비참한 결말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누이 불륜 덮으려고 아내에게 약을 타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한 남편을 다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본 영상은 실제 사건이 아닌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